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 손톱에 세로줄이 생겼는데 이거 건강에 문제 있는 건가요? 대부분은 단순 노화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손톱 세로줄이 어떤 경우에 단순한 변화이고 어떤 경우에 혈관 문제와 연결될 수 있는지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톱 세로줄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혈관이 막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말초 혈류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손톱은 단백질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자라는 과정은 모세혈관에 의존합니다. 손톱 아래에는 아주 촘촘한 미세혈관망이 있습니다. 이 혈관을 통해 산소와 영양이 공급됩니다. 만약 이 미세혈관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약해진다면 손톱 성장 속도와 질이 변합니다. 표면이 매끈하지 않게 되고 세로 방향의 능선이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수개월에 걸쳐 진행됩니다. 그래서 저는 세로줄이 갑자기 깊어졌다고 표현하는 환자분들께 조금 더 자세히 질문을 합니다. 최근 손발이 더 차가워졌는지, 피로가 오래가는지, 저녁에 손이 붓는 느낌이 있는지. 이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말초 혈류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 질환은 대개 큰 동맥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미세혈관 기능 저하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초기 단서를 피부와 손톱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 혈관이 어떻게 서서히 손상되는지 조금 더 깊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혈관이 손상되는 과정은 대부분 조용히 진행됩니다. 환자분들이 느끼는 통증은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나타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혈관 내피 기능입니다. 혈관 안쪽은 내피세포라는 아주 얇은 세포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 세포는 단순한 막이 아닙니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조절하고 혈전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고혈당, 흡연, 고지혈증, 복부비만, 수면 부족, 이 요인들이 반복되면 내피세포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걸 내피기능 장애라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혈관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혈관이 잘 늘어나지 않고 미세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이 변화는 가장 작은 혈관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손끝은 모세혈관 밀도가 매우 높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혈류 변화에 민감합니다. 만약 내피 기능이 떨어지면 말초 혈류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손끝이 차가워지고 손톱 성장 패턴이 변할 수 있습니다. 세로줄이 깊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협심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세혈관 기능 저하의 가능성은 고려해야 합니다. 진료실에서는 이 단계에서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단계를 지나치면 점점 구조적 변화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그 구조적 변화가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조적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피 기능 장애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 안쪽에서 염증 반응이 반복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혈관 벽에 지방 성분이 서서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동맥경화의 시작 단계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맥경화는 갑자기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년 이상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에는 혈관이 약간 두꺼워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정도입니다. 이때는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혈관입니다. 굵은 혈관은 조금 좁아져도 혈류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모세혈관은
직경이 매우 작기 때문에 조금만 기능이 떨어져도 흐름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손끝, 발끝처럼 말초 부위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아주 미묘합니다. 손이 예전보다 차다. 피로가 잘 회복되지 않는다. 손톱이 쉽게 갈라진다. 이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신호를 대부분 노화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세로줄이 혈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위험 요인이 있다면 이 신호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고 혈당이 경계선이며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라면 손톱 변화는 단순 노화 이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항상 함께 확인합니다.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수치, 허리둘레, 이 지표들이 조금씩 나빠지고 있다면 말초 변화와 연결해서 봅니다. 지금 단계는 되돌릴 수 있는 시기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어떤 경우에 반드시 추가 검사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경우에 단순 노화로 보고 지나가도 되고 어떤 경우에 반드시 추가 평가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기준은 변화의 속도입니다. 수년간 비슷한 상태로 유지된 얕은 세로줄은 대개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뚜렷하게 깊어졌다면 그때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동반 증상입니다. 손발이 유난히 차가워졌다. 조금만 걸어도 쉽게 피곤하다. 아침에 손이 뻣뻣하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런 증상이 함께 있다면 말초 순환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저질환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복부 비만, 이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다면 세로줄을 단순 미용 문제로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진료실에서는 이런 경우에 기본 혈액 검사를 합니다. 공복혈당, 당화혈색소, 지질 수치, 염증 지표, 필요하면 경동맥 초음파 같은 검사를 통해 혈관 벽 두께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손톱 변화가 말초 혈류 저하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배경에 전신 혈관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정상 범위라고 해서 항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정상 범위 안에서도 상승 추세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복혈당이 90에서 99로 천천히 올라가는 경우, 중성지방이 120에서 170으로 증가하는 경우, 이런 변화는 혈관에 부담을 주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손톱 변화는 이 시점에서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환자 사례를 통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8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특별한 통증은 없었습니다. 다만 최근 1년 사이 손톱 세로줄이 깊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손끝이 예전보다 차가웠고 저녁이면 약간 붓는 느낌이 있다고 했습니다. 검진 수치는 정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공복혈당 102, 중성지방 185, 혈압 138에 88, 엄밀히 말하면 당뇨도 아니고 고혈압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수치를 정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대사증후군 초기 단계였습니다. 경동맥 초음파를 시행했습니다. 큰 협착은 없었지만 혈관 벽 두께가 증가해 있었습니다. 이건 동맥경화의 시작 신호입니다. 환자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약을 쓰는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5년 안에 약을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환자분은 3개월간 식사 조절과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40분 빠르게 걷기, 저녁 단 음식 중단,
물 섭취 증가, 체중 4kg 감량, 3개월 후 중성지방은 140으로 떨어졌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손톱 변화였습니다. 새로 자라난 손톱 부분이 이전보다 매끈했습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혈관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말초 혈류 환경이 개선됐다는 간접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점은 아직 병이 되기 전에 개입했다는 것입니다. 혈관 질환은 증상이 나타난 뒤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손톱 세로줄은 이전 단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작은 단서일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왜 말초 혈관이 먼저 흔들리는지 조금 더 생리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말초 혈관이 먼저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혈액의 흐름 구조에 있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밀어냅니다. 굵은 동맥은 압력을 받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혈관이 점점 가늘어질수록 압력은 떨어지고 흐름은 더 민감해집니다. 모세혈관은 직경이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습니다. 이 작은 통로를 통해 산소와 영양이 교환됩니다. 이때 중요한 요소가 혈관 확장 능력입니다. 정상적인 내피세포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하지만 고혈당과 염증이 반복되면 산화질소 분비가 줄어듭니다. 혈관은 잘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류는 상대적으로 느려집니다. 굵은 혈관은 당장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초는 다릅니다. 조금만 흐름이 둔해져도 조직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손톱 성장 패턴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액 점도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혈당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상승하면 혈액은 더욱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말초에서 먼저 부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손발이 차가운 증상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손톱 변화와 함께 나타난다면 생활습관 교정을 권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로줄이 모두 혈관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왜 말초 혈관이 먼저 흔들릴까요? 그 이유는 혈액의 흐름 구조에 있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밀어냅니다. 굵은 동맥은 압력을 받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혈관이 점점 가늘어질수록 압력은 떨어지고 흐름은 더 민감해집니다. 모세혈관은 직경이 머리카락보다도 가늘습니다. 이 작은 통로를 통해 산소와 영양이 교환됩니다. 이때 중요한 요소가 혈관 확장 능력입니다. 정상적인 내피세포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하지만 고혈당과 염증이 반복되면 산화질소 분비가 줄어듭니다. 혈관은 잘 늘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혈류는 상대적으로 느려집니다. 굵은 혈관은 당장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초는 다릅니다. 조금만 흐름이 둔해져도 조직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손톱 성장 패턴이 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혈액 점도입니다. 수분 섭취가 부족하거나 혈당이 높거나 중성지방이 상승하면 혈액은 더욱 끈적해집니다. 끈적한 혈액은 모세혈관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이때 말초에서 먼저 부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손발이 차가운 증상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손톱 변화와 함께 나타난다면
생활습관 교정을 권합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많이 오해하는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로줄이 모두 혈관 문제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손톱 세로줄이 있다고 해서 모두 혈관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손톱을 만드는 세포의 재생 속도가 느려집니다. 수분 보유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얕은 세로 능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양 상태입니다. 철분 부족, 단백질 섭취 부족, 비타민 B군 결핍. 이 경우에도 손톱이 얇아지고 세로줄이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이상도 손톱 변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로줄 하나만 보고 혈관 문제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항상 맥락을 봅니다. 나이, 기저질환, 생활습관, 동반 증상, 이 네 가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70대이면서 다른 증상 없이 얕은 세로줄이 있다면 대개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반면 50대 초반인데 복부 비만이 있고 혈압이 경계선이며 최근 피로가 심해졌다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또 하나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검은 세로줄입니다. 갈색이나 검은 줄이 한쪽 손톱에만 생기고 폭이 넓어지거나 주변 피부까지 색이 번진다면 이는 피부과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혈관 문제와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공포만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의학에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과도한 불안도 문제이고 과도한 무관심도 문제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생활습관이 실제로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생활습관이 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자극이 혈관을 변화시킵니다. 첫 번째는 혈당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혈관 내피세포는 산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자극이 반복되면 내피 기능이 떨어집니다. 특히 단 음료, 빵과 과자, 야식 습관은 혈당 변동폭을 크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복부 비만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 저장 지방이 아닙니다.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염증 신호는 혈관 벽을 자극합니다. 세 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혈관 내피세포가 자극을 받아 산화질소 분비가 증가합니다. 혈관이 부드럽게 확장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은 탄력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오랫동안 앉아있는 생활은 혈관 자극을 줄입니다. 탄력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 부족은 염증 수치를 높이고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특히 밤늦게 자는 습관은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이 네 가지 요인은 모두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말초에서 먼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손톱 세로줄이 생활습관과 연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당 변동을 줄이는 것입니다. 식사를 할 때 탄수화물만 단독으로 드시지 마십시오.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드십시오. 밥을 드시더라도 양을 조금 줄이고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단 음료는 가능하면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에서 40분 빠르게 걷는 것을 권합니다. 속도는 옆 사람과 대화는 가능하지만
노래는 어려운 정도가 적당합니다. 운동은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는 부족합니다. 최소 주 4회 이상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특히 허리둘레가 중요합니다. 남성은 90cm 이하, 여성은 85cm 이하를 목표로 하십시오. 복부 지방이 줄어들면 염증 신호도 함께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수면입니다. 가능하면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십시오. 수면 시간은 6시간 미만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수면이 안정되면 혈압과 혈당 조절이 더 수월해집니다. 다섯 번째는 금연입니다. 흡연은 내피세포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킵니다. 손톱 변화가 있는 분들 중 흡연자는 반드시 금연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5가지는 약을 쓰기 전 단계에서 반드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변화를 어떻게 관찰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관리를 시작했다면 어떻게 변화를 확인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수치입니다. 혈압은 가정용 혈압계로 주 2에서 3회 측정해 보십시오. 공복 혈당과 지질 수치는 3개월 간격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체중과 허리둘레입니다. 숫자는 정직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기록해 보십시오. 세 번째는 자각 증상입니다. 손발의 온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졌는지, 피로 회복이 빨라졌는지, 아침에 손의 뻣뻣함이 줄었는지, 이런 변화는 혈류 개선의 간접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톱입니다. 손톱은 한 달에 약 3mm 정도 자랍니다. 지금 보이는 부분은 이미 과거 몇 달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생활 습관을 바꿨다면 최소 3개월은 지켜보십시오. 새로 자라나는 부위가 조금 더 매끈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손톱 변화만으로 혈관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변화의 한 단서로 볼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성입니다. 한 달 하고 포기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혈관은 서서히 나빠졌듯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다음 마지막 파트에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손톱 세로줄이 있다고 해서 모두 혈관 질환은 아닙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노화입니다. 영양 상태나 호르몬 변화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깊어졌거나 동반 증상이 있거나 혈압, 혈당, 지질 수치가 상승 추세라면 말초 혈류 저하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혈관은 갑자기 막히지 않습니다. 내피 기능 장애에서 시작해 염증이 반복되고 구조적 변화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손톱 변화는 이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작은 단서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개입 시점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생활 습관 교정은 이 단계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 걷기, 식사 조절, 체중 관리, 수면 개선, 금연, 이 5가지는 혈관 건강의 기본입니다. 약보다 먼저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은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고 그 신호가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결과로 나타납니다. 손톱 세로줄은 그 작은 변화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혈압이 경계선이거나 혈당이 조금씩 오르고 있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라면 이 신호는 생활을 점검하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바꾸면 약 없이도 충분히 회복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관은 탄성을 가진 조직입니다. 지속적으로 자극을 줄이면 기능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걷기를 시작하십시오. 식사를 조금만 바꾸십시오. 잠을 조금 더 일찍 주무십시오. 아주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작은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다시 자신의 몸을 살펴보십시오. 수치가 달라졌는지, 손끝 온기가 달라졌는지, 손톱새로 자란 부분이 달라졌는지,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불안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방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손톱은 미래를 예언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의 상태를 비추는 작은 창일 수는 있습니다. 그 창을 통해 조금 더 일찍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건강은 관리할 때 지켜집니다. 지금이 그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